안녕하세요. 사퐁사퐁의 퓨마입니다. 오늘은 우리 곁에 낯선 존재들 원소 시리즈 벌써 4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주인공은요,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사랑을 받고 있는 원소예요. 저도 이 원소 너무 갖고 싶거든요. 바로 금입니다. 여러분은 금하면 뭐부터 떠오르세요? 그 신라의 금관도 금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또 귀걸이, 목걸이, 반지 이런 거 금이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치과가 생각이 나요. 눈물이 앞을 가려요. 치과에 가서 이를 금으로 때우거나 씌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값이 말 그대로 너무너무 올랐어요. 2014년하고 비교해보면요, 무려 3배나 올랐대요. 2026년 올 상반기만 해도요, 금 한돈 100만 원 넘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너무 비싸죠. 그렇게 귀하디 귀하다던 그 보석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10년 동안 반에 반토막이 났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실험실에서 만들어내니까요. 그리고 지구의 다른 원소들도 아주 깊은 땅속에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뭉쳐지거나 쪼개지면서 만들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금만 지구에서는 절대 스스로 생겨나질 않아요. 우라늄, 백금 같은 원소도 지구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직 우주에서 태양보다 더 큰 별이 초신성밀에서 빵 하고 폭발하거나 중성자별이 충돌할 때, 요런 때만 생기는 게 바로 금이거든요. 물론 인류의 엄청난 과학기술은요, 금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거대한 입자가속기를 통해서 금 원자를 생산해내는 거죠. 그런데 그 고작 몇 그램을 만들자고 수백, 수천조의 전기세가 든다고 해요. 이거 불가능한 거죠. 금이 이렇게 비싼 이유, 요즘 세계 정세가 불안해서 그래요. 전쟁도 일어나죠. 게다가 세계의 경제 위기라도 찾아와 봐요. 돈이라고 하는 거, 종이 지폐는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금은 영원 불멸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광택 잃지 않거든요. 구리나 철, 심지어 은까지도 다른 금속들은 녹이 슬어버려요. 까맣게 변해버리죠. 하지만 금은 3000년 전의 파라오의 유물에서 1000년 전의 신라의 금관까지 여전히 반짝반짝 영롱한 그 황금빛을 지니고 있잖아요. 게다가 종이지폐처럼 마음대로 찍어낼 수도 없어요. 이집트 시절부터 지금까지 캐낸 금의 양은요, 고작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 3개를 채울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이러니까 내가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점점 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비싸고 귀한 금, 사실 지구의 겉껍질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면은 아주 많다고 하거든요. 무려 99%가 전부 다 아래 숨어져 있대요. 지구의 4개요.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그때는요, 지금의 지구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어요. 펄펄 끓는 마그마의 바다였거든요. 모든 것이 녹아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는 식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무거운 원소들은 아래로 가라앉고 가벼운 원소들은 위로 떠서 겉껍질을 만들었던 거예요. 가라앉았던 무거운 원소들 중에 오늘의 주인공 금도 있었어요. 현재 지구의 금 99%가 전부 다 4개 있다라고 합니다. 지각에 있는 건 고작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1%도 처음부터 지구에 있었던 금이 아니에요. 지구가 완벽히 식고요,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운석들에 금들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소나기처럼 떨어지던 그 운석들이 지각에 쌓여서 우리가 캐내서 사용하는 지금의 금이 된 거죠. 이런 금이 단지 양이 적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는 건 아니에요. 금은요, 금속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극대화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자, 금속의 성질 첫 번째, 열과 전기를 잘 통하고요. 반짝반짝 광택이 나고요. 그리고 망치로 때려도 깨지지 않습니다. 얇게 펴져요.
자, 그렇다면 먼저 광택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다른 금속의 광택은요, 대부분 은백색이에요. 그런데 금은 노란색, 말 그대로 황금빛을 띠고 있죠. 원자들은요, 안에 단단한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자 핵 안에는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자들은 마이너스죠.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전자가 잡아당겨지기, 끌려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원자핵 주위를 빠르게 돌아요. 금의 경우에는 이 양성자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매우 강하고요. 전자는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더 빠르게 돌아야 되는 거죠.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뛰면 배가 고프잖아요.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전자들도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빛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금의 경우에 전자는 너무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큰 빛, 푸른 색깔 위주로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색깔의 빛들은 잠깐 먹었다가 에퇴! 이거 아니네! 하면서 다시 방출해버리는 거예요. 이 방출하는 빛들이 푸른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깔들 합쳐서 노란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황금빛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속은 망치로 때려도 깨지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많은 물체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플라스틱 아니면 나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연필심의 흑연도 있죠. 떨어뜨리면 깨져버려요. 그런데 금속들은요, 깨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힘으로 두드려도요, 깨지기는커녕 얇게 펴져요. 그래서 사극에 보면 대장장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쇠를 치잖아요. 그러면 쇠가 깨지는 게 아니라 얇게 펴지면서 다듬어지게 됩니다. 금은요, 그 얇게 펴지려는 성질, 전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전성이 매우 강합니다. 금 깨급 1g 가지고도요, 종이의 10만 분의 1의 두께로 얇게 필 수가 있대요. 그렇게 얇게 피면요, 1m, 1m, 요 한 면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얇게 뽑히는 실처럼 만드는 연성도 굉장히 강한데요. 금 1g으로 실은 몇 미터 만들 수 있냐면 무려 3,000m, 3km의 길이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시대의 장인들은요, 굳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금을 두드릴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너무 잘 펴지고 뽑히게 되니까. 그래서 금관이나 금박들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전기 전도성은요, 안타깝게도 금이 1등은 아니에요. 1등이 은, 2등이 구리, 그리고 3등이 금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기줄들은 전부 구리로 만들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꼭 금을 써야 되는 때예요. 우리가 모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컴퓨터,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회로들은 너무 조그매요. 이 조그만 회로들의 전선들은 매우 얇죠. 구리로 만들면요, 구리는 금세 녹이 슬어서 회로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영원히 녹슬지 않는 금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올림픽 금메달, 그거 진짜 금 아니거든요. 은메달에요, 금을 도금만 한 거예요. 근데 그 양이 좀 충격적입니다. 얇게 펴진다고 했잖아요. 500g의 메달 중에서 금은 고작 6g, 1.2%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조금 들어있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500g의 메달을 전부 금으로 만든다? 그러면 IOC 위원회, 올림픽 위원회는 벌써 파산했을 거예요. 그게 조금 이해해줄 수 있을 것 같죠? 우리가 끼는 금 반지, 금 목걸이도 사실은 대부분 순금은 아니에요. 14K, 18K, 24K 이런 숫자를 붙여서 얘기를 하거든요. 24K가 99.9% 순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4K와 18K는 숫자가 클수록 금의 함량이 높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게 잘 펴지고 잘 뽑힌다, 이 얘기는 말랑말랑 무른 금속이란 뜻이에요. 반지가 말랑말랑 무르면 안 되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금속을 섞어서 단단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24K는요, 골드바, 금괴를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말 그대로 재산으로 모셔두는 거죠. 그런 건
우리가 끼지에 끼고 다니지 않아요. 어디에 두냐면은 그 집에 금고 있잖아요. 금고에 모셔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다이아몬드로 벼락부자가 되는 건 끝이 났어요. 다이아몬드 가격은 너무 싸졌죠. 자, 그렇다면 우리 금으로 벼락부자 되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금이 쌀 때 많이 사둔다. 그런데 금값이 싸다? 쌀 때가 올까요? 계속 오를 것 같죠? 그렇다면 두 번째, 금을 내가 직접 캔다. 그쵸. 아무도 모르는 금강을 찾아서 내가 캐면 벼락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도 할 거고요.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사람들도 했을 거예요. 특히 100년 전 한반도에서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매우 많았습니다. 1930년대 한반도는 일제 식민지였죠. 그 당시 일제는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금을 미친 듯이 캤대요. 금값이 막 오르니까 오, 이거 대박 나겠다. 모든 사람들이 금광으로 달려간 거예요. 학교 선생님, 농사짓던 농부, 학생, 주부 할 것 없이 전부 다 금광으로 간 거죠. 학교에서 배운 김유정 있죠. 소설가 김유정. 그 김유정도 금광으로 달려갔다고 해요. 이른바 황금강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때 한반도에 뚫린 금광의 개수가 수천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한반도의 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남한에는요, 남아있는 금이 별로 없어요. 고작 40에서 50톤 정도? 게다가 이미 얕은 곳에 묻혀있는 건 다 캐버리고 깊이 있는 금만 남았거든요. 그리고 인건비가 워낙 비싸서 많이 안 캔다고 해요. 캐봤자 돈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으로 가면은 사정이 다릅니다. 광물자원의 대국이거든요. 거기에 묻혀있는 금은 1000에서 2000톤 정도. 근데 북한은 캐고 있지 않아요. 남한과 다르게 장비, 전력, 요게 부족하거든요. 인건비는 싼데 말이죠. 그렇다면 남한에서는 정말 금이 없을까? 아닙니다. 캘 수 있는 금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땅을 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서랍 속을 캐는 거예요. 자, 저도 서랍을 한번 열어볼까요? 제 서랍 속에도 여기 예전에 쓰던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아까 스마트폰에 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런 스마트폰을 10,000대, 약 1톤을 모으면요. 거기에서 금이 무려 400g이 나온대요. 400g? 에이, 그거 얼마 되겠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광에서 캐낸 금광석 1톤 안에도 금은 고작 5g밖에 들어있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오히려 더 노다지인 셈인 거죠. 노다지도요, 황금광 시대 때 No touch 하던 데에서 나온 말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귀하디 귀한 금속, 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더 재밌고 낯선 원소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다음번에 만나요. 퓨마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